잠깐 쉬는 시간 이제 끝내고 명상과 관련돼서 한번 이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난번 하던 거 댁에서 해보셨어요? 잘 되던가요? 그거 보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네. 하나는 이마에 집중하는 거하고 하나는 숫자에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이마에 반창고를 아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관계 없어요. 그게 잘 되던데. 예. 뭐든지 자기 방식을 하나 찾아내면 돼요. 저는 예전에 여기를 굉장히 센 걸로 막 누르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뭘 붙여놓고도 하고, 오만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그 앞정 꽂는다는 거는 저 제3의 눈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 거기는 우리를 뚫어뿐대. 막 뚫어뿐대.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제3의 눈을, 그거 사기입니다. 그거 롭상왕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오라를 본다는 둥, 티베트 사람들은 오라를 봐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색깔 변하는 거를 알아서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걸 폭로한 사람이 할리 하러라고 티베트의 7년인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티베트의 사기 중에 두 가지가 아주 유명한 사기예요. 나는 티베트의 라마승이었다. 그 책.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오라를 보고 전기를 만져도 감전이 안 되고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걔네가 이제 건조지대라서 그런 건데 그 사람 티베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인데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 스토리가. 그래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서구에 널리 알려진 사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휘둘려서 나중에 달라이라마가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공식적인 언급까지 할 정도. 그래서 달라이라마 뒤에 그거 제3의 눈을 뚫은 놈이 딱 이렇게 있다가 저 상대가 거짓말하면 그걸 잡아낸다는 거예요. 외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티벳이 외교를 했으면 나라가 안 망했겠지. 외교의 달인 국가는 태국이고요.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왔을 때는 일본하고도 잘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패망할 때는 또 바로 또 승전국으로 붙었고, 이래가지고 기가 막힌 게 태국이고, 티벳은 정신없이 아무 대책 없이 영국이 들어왔을 때 달라이라마가 그냥 영국 쪽에 붙었으면 독립했을 겁니다. 근데 영국하고 전쟁했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13대 달라이라마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원군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13번이나 태어났는데 저 정도면 굳이 저렇게 많이 태어날 필요가 있을까? 현실 판단 진짜 못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식견 적은 사람들의 판단. 우리도 그렇게 당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당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일본은 나가사키나 이런 데로 해서 이제 네덜란드나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걔네가 살아난 거고 이게 머리 쓰는 게 틀렸죠. 우리 같은 경우는 민비, 대원군 이런 사람들의 현실 판단 인식은 그 당시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록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해서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 선교사들 들어왔었거든요. 선교사를 들어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그때만 해도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서 선교사들이 올 때가 있었고 지금은 선교사도 안 옵니다. 걔네도 이제 신앙심이 없는 거야. 선교사 안 와. 그때 이제 왔던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보고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지. 조선 사람들은 지금 상황 파악 전혀 못하고 중국 황제가 내려준 달력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중국도 골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 옆에 빌붙어서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웃을 잘못 만나서 골로 가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 조선은 그러니까 자기 판단도 못하지만 옆에 약간 또라이 같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무조건 너무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런 기록들을 다 써놨습니다. 얘네 진짜 뭘 모른다. 그리고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사절단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편전쟁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국군 그거 한 3,000명한테 중국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남미 수준으로 깨진 거예요.
예전에 남미 이렇게 보면 코르테스한테 그냥 몇 명 되지도 않는 거한테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깨진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깨져가지고 중국이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사절단 보내가지고 황제 폐하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얘네도 지금 다 망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받들고 있으니까 상황 파악 진짜 못한 거죠. 그런 상황 파악 못하는 나라가 티벳이에요. 티벳이에요. 야, 관세음 보살 화신이 그 정도 상황 파악. 거기 또 한 명 더 있어요. 아미타불 화신, 판첸나마라고. 관세음 보살과 아미타불의 화신이 저렇게 상황 파악을 못할 정도면 저런 게 관세음 보살과 아미타불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종교는 사회적인 기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나 혼자 행복하고, 그건 기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대승불교의 생각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가서 짱 박혀가지고 나 혼자 행복해요. 그거는 뽕쟁이도 그렇게 해요. 청나라 때 아편 쓰는 놈도 딱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한 거야. 근데 그거의 행복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를 어떻게 말키냐에도 종교의 이 당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나 이런 걸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수행이 잘 됐다고 하지만 사실 미얀마는 국가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걔네 군부 독재에다가 공산주의에다가. 근데 그런 정도의 정화 능력밖에 없는 게 제대로 된 종교냐? 그리고 제대로 된 수행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도 분명히 다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이진 않아. 단지 티벳이나 남방불교가 우리보다 멀어요. 그러니까 중국불교보다. 중국이나 한국불교보다 멀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중국불교나 한국불교 얘기를 하면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남방불교나 티베트불교 얘기를 하면 사람이 판단력이 없어요. 잣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저희가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답사 갈 때, 지금은 뭐 답사도 못 가지만 답사 갈 때 제일 가기 힘든 데가 어디냐면 일본, 이런 데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패키지 여행에서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막상 그게,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 태국 뭐 이런 데 50만 원이면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냥 패키지로 가면. 그런데 거기서 성지순례로 가잖아요. 뭐 아유타야나 이런 데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럼 150만 원이 나옵니다. 견적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는 데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거기 가면 물건도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50만 원이 되는데, 실제로 성지순례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를 빼버리면 1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추진을 못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줘도 안 먹혀요. 안 먹혀. 그 개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냉겨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짜보면 제 얘기대로 그대로 나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여행할 때 쉬운 데가 어디냐면 인도, 그 다음에 티벳,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안 가본 데 얘기하잖아요. 이게 몇십만 원을 붙여도 몰라.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 중국, 일본 이러면 얼마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 그러니까 성지순례니까 플러스 좀 더 가더라도, 성지순례는 물건 사는데 잘 안 가고 이러니까 좀 더 해도 어느 정도 이게 마지노선이 있거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인도, 스리랑카 이러잖아요? 마지노선이 없어. 그러니까 250, 그러면 250. 300, 그럼 300. 알아서 짝었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중국 불교 얘기를 하거나 한국 불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데, 저 남방불교하고 티베트 불교 얘기를 하면 판단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한국 불교나 제가 보기에는 중국 불교만 또 못해요. 중국 불교, 일본 불교만 못합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사람이 저렇게 살겠냐? 딱 한 가지.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잘했으면, 달라이라마가 그렇게 판단 잘했으면, 달라이라마가 중국에 굽히기만 했었어도, 지금 14대 달라이라마도 마찬가지.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13대 달라이라마가 판단 못했는데 환생이면 14대 달라이라마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들이 지금 우리 조선에라는 임금이 없잖아. 우리는. 왜? 나라가 골로 갔으니까. 나라를 지그들이 판단을 잘 시켰으면 태국 왕처럼 하고 있었겠지. 태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것처럼 하고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조선 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골로 보내고 국민들이 다 고생을 했으니까, 개고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러나야지. 근데 왕조가 바뀌었어. 그러면 안 물러나도 되지. 그럼 우리가 판단 잘못한 거 아니니까. 달라이라마는 13대 달라이라마가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전 국민이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생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니까 관계가 없어. 환생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도 지혜가 있으면 정세 판단 잘해야지. 그때 영국에 붙어야 될지 뭐에 붙어야 될지 14대 달라이라마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에 붙어가지고 중국에 붙어야지. 중국에 붙었으면 지금 자치령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독립은 제가 보기엔 택도 없고 그건 중국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4대 달라이라마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참모들도 더럽게 멍청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주면 이스라엘 같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얘네는.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청장열차를 넣어버렸잖아요. 티베트는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그 판단은 달라이라마가 미국에게 붙어서 그래요. 그래놓고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는 완전 자치를 요구하지 독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중국이 내가 미쳤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그건 네 생각이고 안 받아주죠. 왜냐하면 저 사람 패가 없는데 뭐.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건데 연세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치 그 양반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은 미국이 밀어줘서 그래요. 미국이 두 군데는 밀거든요. 그게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게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그래요. 대만을 계속 건드려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티벳이에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교황도 못 받는 노벨 평화상을 80년대 말인가 받았어. 그렇게 해서 밀고 그다음에 헐리우드에서도 티베트 영화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지만 중국이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청장열차 뚫어버렸죠. 기차로 넣고 한족들을 전부 이주시켜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족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티베트족 자체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의 선택권이 어떻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건 뭐 우리 조선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거 이제 한국사 얘기할 때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다 해드릴 수가 없어.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티벳하고 동남아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사, 프랑스, 영국, 독일은 알아. 그런데 동남아 알아? 몰라. 티벳 알아? 달라이라마 외에는 몰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이렇게 약을 팔면 혹한다니까? 근데 아랍이나 남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적 거리로 봤을 때 아랍에 대해서도 몰라. 아랍 하면 생각나는 거는 걔네 양탄자 타고 날라다니는 거 아니요? 그런 거밖에 몰라. 뭐 반지나 문지르고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왜 없어?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생긴 이미지는 석유부자. 석유부자. 이런 거 외에는 없어. 똑같아요. 심리적 거리는 그렇게 멀어요. 그래서 걔네가 약 팔면 진짜 잘 먹혀.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면 또 그런 얘기 제가 해드리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해요. 그런 쪽 또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건전한 불교가 작동했을 때 그 시대에는 그 나라 전체가 가장 용성해요. 문화적으로. 그거는 정신이 건강한데 물질이 떨어진다는 게 불가능하다니까. 물질이 올라가면 정신 수준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정신이 어느 정도 이상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경제하고 정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뭐 100%입니다. 그래서 통일시절 때 우리가 석굴암불상 같은 걸 딱 보고 굉장히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때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균형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고려시대만 해도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것 같지만 정신은 올라가고 물질은 거지 같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비상식. 그리고 흔히 이제 또 속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뭐 유럽은 그런 데는 걔네들은 다 유럽이나 미국은 물질 중심적이지 정신이 없어. 웃기고 자빠졌네. 판기업 전 세계를 이끄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부 미국 거고 그 다음에 유럽이야. 뭔 소리야. 우리는 다 제조업만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한중일은 전부 제조업이에요. 물질 중심적이야. 그래서 그 고등한 걸 몰라. 동양 철학은 뭐 심오해. 심오하긴 개뿔이 뭐가 심오해. 내가 그거 수십 년 했는데. 하나의 방법과 사유뿐이지 그게 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열을 가리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겠어. 문화적 식민 상태인데 거의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싫어해.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설민석 선생님 같이 국뽕 이런 거 좋아해. 근데 국뽕이 아무리 들어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는 중국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중에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될까요? 그럼 저는 일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언제나 일본 밑에는 절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연합적인 게 돼. 미국한테는 두드려 맞아. 중국은 나라로 여기질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쟤네가 1대1로 하면서도 전부 다 척지는 거야. 우리도 언제나 중국 밑에서 나라로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어요. 걔네는 무조건 깔고 가는 거야. 상식이 다릅니다. 미국은 패더라도 일단 나라로는 봐줍니다.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거는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 밑에라고 생각해. 저것들은 이런 정신 자세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큰 나라거든요. GDP 기준으로는 독일보다 훨씬 큽니다. 독일이 유럽의 맹주예요. 그런데 독일보다 큽니다. 독일하고 거의 프랑스하고 두 개를 섞어야 일본하고 삐까삐까 할 정도예요. 그저께 강합니다. 일본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개떡같이 여기는 유일한 나라 한국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이렇게 같이 가도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먹혀. 얘네한테는 우리는 그 DNA가 있다니까. 일본을 개떡으로 보는 DNA가. 근데 중국한테는 먹히면 진짜 툭 갑니다. 일본은 동해 일본의 독도 뭐 죽도 이런 거 하나 걸리면 뭐 난리 나잖아. 중국한테는 벌써 먹혔잖아. 서해. 우리 배울 때만 해도 서해, 황해, 남해를 황해라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다 서해가 황해됐잖아. 그 중국 쪽 관점인 거예요. 우리 이미 다 교과서에도 황해로 나와요. 여러분 서해라고 알고 계시면 옛날 교과서 황해로 나옵니다. 황해로. 그리고 백두산도 우리 다 뺏겼었어요. 그 김일성이 일부 찾아온 거예요. 김일성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일성의 최대 제가 보기에는 공적 중에 하나로 저는 백두산 반이라도 찾아온 거를 봐요. 조선시대에는 북쪽 산이 백두산이었었어요. 신라시대 때는 북쪽이 태백산이었었고 오악을 놓으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영토가 더 넓어진 거지. 그래서 백두산까지 우리 영역이야 라고 했는데 그거 다 뺏겼잖아요. 근데 중국에 뺏겨서는 요만큼도 말을 못해요. 되게 희한해. 독도를 뺏기는 것보다 백두산 뺏기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 이미지가 큰데 물론 뭐 독도는 뭐 지하자원이 어쩌나 그건 모르겠고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백두산이 독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백두산이 이만하면 독도는 어디 먼지야 먼지.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막 지랄지랄 하면서 백두산 날아간 거는 말을 안 해.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니까.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에 빨려 들어가면 저거는 그리고 중국은 워낙 나라 자체가 저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저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중국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저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몰라. 이러다가 이제 중국도 못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자, 이제 명상 해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한두 번만 해볼게요. 그리고 댁에서 하시는 것보다 저랑 할 때 훨씬 잘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제가 개고수기 때문에. 이 개고수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높다는 뜻인지, 낮다는 뜻인지. 자, 다리를 뭐 접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손도 깍지를 끼든지 뭐 말든지. 근데 깍지 끼면 나중에 그거 있어요. 여기서 신호입니다. 야, 깍지 낀 거가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안 아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에너지가 뭉치면서 이런 조그만 거라도 건드리면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들을 만들어내. 그거는 에너지가 어디에 한 군데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오리를 치면서 어딘가를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이 예민해지면 잘은 되고 있구나. 단 방향 설정이 안 된 거예요. 목표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편의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을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계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상식적인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인도 수인이고, 이게 중국 참선, 동아시아 참선하는 스타일은 왼손을 올리는 거고, 인도 사람들이 참선하는 스타일은 오른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어느 거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이거 해도 되고, 저는 엔간하면 차라리 이렇게 몸을 붙이는 게 번뇌가 적어요. 띄우는 것보다는 붙이는 게 번뇌가 적어요. 그건 해보면 합니다. 자, 눈을 감고 혀를 입 뿌리에다가 붙이고, 윗입 뿌리에다가 붙이고, 고개를 살짝 위로 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미간에 집중한 채, 자, 눈을 감고, 땅속으로 이제 꺼져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간에다가 흰 점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부터 쉬면서 땅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늪에서 빨려 들어간다. 백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쉴 때 숨을 쉬는 거예요. 내쉴 때 숫자를 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99, 98, 한 5분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머리가 좀 먹먹한가요? 혹시 기침이 나거나 안 그러면 뭐 몸이 가렵거나 이런 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정신 집중이 잘 돼요? 숫자는 다 잊어버리던가요? 숫자를 잊어버리면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관조하고 그대로 가면 돼요. 네,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보여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번뇌를 없애는 걸, 뭐 잡생각이 들어요, 혹시? 잡생각? 뭔 생각이 들을까요? 예?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각이 들면, 제가 예전에 책 쓸 때도 그런 걸 했는데, 안에를 통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내면을 통일하는 거. 그러니까 안에서 내 내면이 쪼개지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능력을 모으려고 해도 내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이게 삼국지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외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통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는 번뇌를 없애는 거하고 원칙을 세우는 거.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원칙들을 세워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약속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소한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키는 거야. 나는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잘 거야.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거든요. 나는 하루에 15분 정도는 꼭 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문제를 던져. 그리고 내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나는 뭘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 몸이나 생각이 반항하지를 못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몸이 반항을 하거든요. 내가 운동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러면 다이어트 시작해놓고 내일부터 이렇게 가거든. 이게 딜이 들어와. 그 딜이 들어올 때 약간씩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해도 내 반대 에너지들이 생겨요. 내 뜻을 내 스스로 어기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자기한테 지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남과의 약속은 깨도 그거는 별 문제가 없고,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내가 명령했을 때 반항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사소한 걸 계속 줘.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러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저항을 못해. 왜? 저항해봐야 이놈은 안 돼 라는 판단이 있으면. 근데 사람이 계속 이렇게 번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저항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외부 저항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적절한 타협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인생 조집니다.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내 아내가 지금 통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할 때 자기 원칙들을 정해. 그러니까 귤을 3개를 줘. 그러면 그냥 랜덤으로 집는 사람들은요, 그게 대부분 망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는 빛깔이 제일 이쁜 거를 짓겠어. 아니면 나는 무조건 왼쪽 걸 짓겠어. 평생 원칙이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번뇌가 없어져요. 자꾸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요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번뇌들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원칙을 세우고 자기하고의 관련된 약속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주면서 그걸 지켜나가는 거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것만 약속하면 돼요. 그리고 언제나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세상에 양치질을 나는 무조건 할 거야. 자기 전에 양치질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1년에 보름은 예외를 둘 거야. 아니 이게 낫다니까. 이게 낫다니까. 아니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낫다니까. 그냥 어기면 니가 놈이 원래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니까.
이게 자기 개발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내가 15일 정도 예외는 뒀고 그 예외 중에 하루를 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합리화가 됐습니다. 이게 넘어가요. 나름 내가 연구를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찌리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이 내면의 통일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번뇌를 끝까지 한다.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 게 번뇌는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망합니다. 번뇌가 일어나. 근데 그게 무슨 번뇌인지 속성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잡생각. 이게 굉장히 무성의한 거예요. 내가 돈 생각. 아니면 먼 생각. 이게 내가 뭔 생각을 했어. 라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 이것도 못하고 일로 갔다가 무슨 메뚜기 같이 이렇게 뛰댕겨갖고는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번뇌를 이기는 방법. 이거는 진짜, 하면 직방입니다. 직방인데 약간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내가 돈 생각이 많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꾸 하면 돈 생각이 나. 그러면 그 생각을, 이게 돈 생각이네? 라는 판단이 있으면 다른 생각으로 가지 않고 이 생각만 계속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20분 이상 생각 못 합니다. 진짜예요. 20분 이상 생각 못 해. 이걸 자꾸 넘어가면 생각이 끝도 없이 가. 그런데 한 주제만 가지고 하잖아요? 20분 이상 생각 못 해. 그렇게 해서 20분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정도까지 하잖아요? 얘가 더 이상 나에게 번뇌로 작용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제가 이 어른하고 굉장히 한번 싸웠어. 그래서 볼 때마다 짜증이 나. 안 보려고 하잖아요? 계속 생각이 나. 이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 줄 아세요? 사진이라도 놓고 계속 봐. 봐서 볼 때 아무 덤덤하게 이 양반 얼굴을 봤는데 내가 덤덤할 정도가 되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안 나.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번뇌가. 각계격파를 하면 실제로 몇 개 없어요. 진짜야. 그러면 하나당 20분씩 쓰면 이걸 지인장 언제 다 합니까? 아니야. 한 20, 30개만 하면 이게 감기하고 똑같아요. 감기가 종류가 많아서 우리가 걸리는 거지 같은 감기를 인간은 2번 안 걸립니다. 아세요? 여기 오니 좋은 거 알았네. 여기 오니 좋은 거 알았어. 그래서 같은 감기를 2번 안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걸리면 나중에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번뇌 하잖아요. 그래서 뽕을 뽑으면 그 다음부터 얘가 작동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쟤한테 작동해봐야 별 반응이 없더라 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질리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음식을 내가 파스타를 좋아해. 그럼 파스타를 뒤지게 한번 먹는 거야. 물리도록.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약간 그다가 이제 한 번 더 거기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식중독 같은 경우 한번 걸려주시면 그게 이제 음식에 대한 그 부분이 끊어져. 그렇게 끊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난 저 생각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조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몇 개만 돌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이 번뇌들이 끄집어 내리거든요. 딴 생각으로 계속. 그러니까 지금 번뇌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지금 에너지가 밖으로 못 새어나가게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요 생각을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눈을 건드리면 빛으로 보이고 귀를 건드리면 소리로 건드리고 아까 입이 설신의 생각을 건드리면 이게 생각이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집착하는 감각기관이 있어. 집착하는 감각기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생각 쪽으로 많이 가면 그게 생각을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결과부자를 하면 3분도 안 돼서 몸이 아프고 되게 그런데 한번 진탕 한번 늘려버리면 그 몇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 만에 아픈 거를 내가 한 20분 동안 버티면 5분에는 안 아프다니까요.
한 번 이걸 뽕을 뽑으면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다음 단계의 번뇌가 나오기 전까지 그 다음 단계의 번뇌는 미세번뇌입니다. 이건 거친 번뇌. 추번뇌, 미세번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 그 세밀한 것까지도 올라와요. 그래서 불교 그 얘기할 때 초기 불교에 뭐가 나오냐면 비비상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걔네는 진짜 미세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번뇌를 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통일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한 2시간 공부해야겠는데 그러면 딴 생각이 없어. 근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좋은 놈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다 참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들이 너는 공부하기 좋냐? 아니, 한 번도 좋은 적 없어. 그냥 참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올림픽 그 마라톤 그 금메달 있잖아요. 그 누구지? 아니, 이봉주 말고 황영조 선수. 황영조 선수가 좋았으면 금메달 따고 은퇴했겠어? 지도 하기 싫었던 거야. 근데 왜 했겠어? 참은 거지.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기 다 싫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사람들이 갑자기 일이 생기고 방 청소를 하고 싶어. 평상시에는 방 청소하기 싫은데 갑자기 공부하려니까 방 청소를 하고 싶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타협하는 걸 몇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돼.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통일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세번뇌, 큰 번뇌만 추번뇌라 그러는데 추번뇌만 조져놔도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 때 2시간 동안 나를 안 건드려요. 내 생각이. 남이 건드리는 건 어쩔 수 없고 외부에서 오는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나를 건드리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빛이 있으면 번뇌가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져. 이거 봐봐. 이제 저 커튼 이렇게 살짝만 한번 올려볼까요? 햇빛을 보면서 하잖아요. 생각이 없습니다. 번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명상 한동안 열심히 할 때는 제 방은 원래 형광등이 더럽게 밝습니다. 제 방의 특징이. 그리고 이런 명상 오래 할 때는 불 안 끄고 자요. 불 안 끄고 자. 햇빛을 볼 때는 이 명상을 할 때는 특별히 숫자 안 쉬어도 돼요. 그냥 햇빛 들어오는 그 밝은 빛을 미간에다가 이렇게 품어서 보고 내 온몸이 밝아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간으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점점점 내 몸이 점점 밝아져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쉽죠? 약간 머리를 이렇게 뒤로 약간 제껴야 돼요. 그래서 입에 공기를 다 빼고 그 혀는 입뿌리에 붙이고 이빨 윗입 뿌리에다가 붙이고 햇빛이 잘 보여요? 굉장히 밝아야 돼요. 환하게. 눈이 환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어야 돼요. 저 양반은 그늘인데. 그냥 봐도 그늘인데. 저게 된다고 우기는 것 같은데. 그 자리는 저 사자인데, 사자. 아니, 눈 감습니다. 더 밝게 하고 싶으면 눈을 떴다가 햇빛에 약간 먹먹해진 상태에서 감아봐. 그러면 눈을 감아도 환해요. 눈이 있으면. 그 빛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 전체가 환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면 모든 번뇌, 그 어두운 것들은 싹 사라지고 행복해진다 이렇게. 자, 내쉬는 숨에 집중하고 길게 내쉬는 걸 하세요. 숫자는 안 쉬더라도 길게 내쉬는 걸 하세요. 그래서 그 빛을 계속 이렇게 관조할 수 있도록 한 5분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평안하고 행복해요.
길게 내쉬세요. 환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빛이 온몸을 감싼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만하시고. 이게 훨씬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번뇌가 안 생기죠? 이렇게 해도 막 생각이 막 돌던가요? 이 양반들이 뒤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분은 햇빛 라인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봐서 안 될걸요. 얼굴이 이렇게 햇빛으로 쫙 나가야 돼요. 지금 이런 분들처럼 얼굴이 햇빛으로 나가야 돼, 완전히. 예. 더 앞쪽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햇빛으로 완전히 나가야 돼. 예. 자, 이제 뒤로 돌아보세요. 제가. 이거 햇빛 강할 때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서부터 햇빛이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퍼지면서 내 몸 전체를 싹 이렇게 동심원처럼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 퍼지는 게 아니고 이제 차단을 시켜가지고 계속 여기서 더 양으로 늘린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몸 전체가 환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저 빛을 진짜 강하게 받는 사람들은 눈앞에 약간 녹색이 보입니다. 녹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직접 안 부딪힌 사람은 녹색을 볼 일이 없었을 거야. 그리고 햇빛이 진짜 짱하게 들어온 사람은 녹색빛이 나온다니까? 녹색이 나오던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녹색이 시작이야. 녹색이 시작이야.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신없이 시간 간다. 정신없이 시간 간다. 그리고 그늘에서 한 분들은 이제 안 보여, 그게. 그늘은 안 보여. 그늘은 안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신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고 시신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계속 누적돼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훨씬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늪으로 아까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약간 먹먹해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고 얘는 밝으면서 상승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잘 익히면 햇빛이 죽었네. 한 번 더 하면 유체이탈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죽었네. 호흡법이 약간 달라. 호흡법이 약간 달라. 사실은. 지난번에는 해가 이렇게 빨리 안 지던데. 유체이탈을 보정했어요. 해가 유체이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해가지고 위로 뜨게 하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뜨는 거예요. 근데 호흡법이 약간 달라요. 호흡법을 내쉬는 숨을 내쉬는 숨을 길게 쉬되 약간 경쾌하게 끌어올려야 돼요. 이걸 이제 호흡법 가르쳐주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건 느낌으로 알아야 돼. 느낌으로 알아야 돼. 뭐 방법이 없어. 좀 해보면 알아. 근데 너무 이렇게 쫙 깔아앉게만 하면 사람이 약간 피곤합니다. 처지는 느낌? 근데 해를 보면서 하는 게 내가 이거 그래갖고 눈깔 나갔다니까. 이거 맞들여가지고 눈깔 나갔다니까요. 해를 직접 보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빛 비치는 것만 하지 눈을 뜨고 해를 보면 눈을 떠도 녹색이 보여요. 이게 시신경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감아만 보이는 게 아니고 눈을 떠도 보인다니까. 눈을 떠도 보인다니까.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이 제일 빨리 온다고 뭐든지. 그 다음에 귀 와요. 귀. 그래서 천안천이는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도 된다. 그러니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법이 아마 이 나라에서 제일 속성일걸.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딴 데 가봐. 딴 데 명상법 배워봐. 뭐 효과 하나 보려면 몇 달 가야 한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진짜야 진짜.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 우리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못 기다려.
우리 굉장히 빠른 거 좋아해. 빠른 거. 자, 시계 한 번만 보고. 어디 귀신이 있나 봐. 아, 햇빛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이 정도 갖고는 지금 해가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얼굴이 이런 데 나와야 된다고요. 네. 싫어. 아까워. 아까워. 자, 오늘 마지막으로 기공. 차렷 아닙니까? 이거 잘 배우면 사람도 조정한다. 사람 조정한다. 이런 또 야리한 걸, 이거 내가 참. 야리 대방출이라고. 이건 원래 전진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영웅문이라고. 거기 보면 전진교 들어보셨어요? 그거 보면 나오거든요. 전진교가 송금원 이때 이제 왕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든 수행도교예요. 수행도교. 그래서 조금 읊어보면 도가가 있고 이게 노자 양주라고 하는 사람, 술 아니고 사람이에요. 양주, 그 다음에 장자, 이런 사람이 한 게 도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자랑 비슷한 시대. 그 다음에 그보다 약간 뒤에 전국시대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가 있어요. 도교는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시대 때, 그래서 유비 때 나와, 유비한테 항복하거든요. 이 장릉이. 사천 지역에서. 삼국지를 딱 펴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특별하지 않으면 삼국지 소설체, 삼국지를 연의를 딱 피면, 황건적의 난에서 시작해요. 이 도교의 시조가 두 개예요. 하나는 황건적, 이거를 태평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장가기가 하는 이게 태평도고, 그 다음에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오두미도예요. 오두미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나중에 이걸 천사도라고도 하는데, 신천사도라고 해서 부기시대 때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이 신천사도. 이게 복잡해요.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도가를 이렇게 바꾼 게 신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 때부터 내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전호흡. 원래 단전호흡 계열이 외단이에요. 그래서 외단이라는 건 뭐냐면 금 만드는 거. 연금술. 100%의 금을 만들어서 이걸 먹고 내 몸에서 그 금의 에너지로 나를 변신시키는 거야. 그러면 불로불사라는 거야. 금강물개는 아니고 안 죽어. 금은 불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금, 은, 수정은 원래는 주술적 용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왜 금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환장을 했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다. 왜? 금은 막상 그 장신구 외에는 마땅히 쓸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스마트폰 만드는데 쓰던데요. 야씨 옛날에 그러니까 농기구도 못 만들고 쉽게 말해서 무기도 못 만들어. 청동만 또 못한 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무기 가지고 청동무기 가진 놈한테 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쇠한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건 뭐 보남 안 하고. 그런데 왜 금을 그렇게 높이냐면 금하고 은은 불변입니다. 은은 그냥 검게만 되지 실제로는 삭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 제가 또 문화의 전공이잖아. 땅 파다가 금 나오잖아요. 그건 눈이 돌아갑니다. 아니 금이라서 눈이 도는 게 아니고 넣었던 그 상태로 그대로 나와. 애가 뽀사시해. 방금 넣은 것 같은 느낌이야. 쇠나 동은요, 쇠는 진짜 지저분하게 나오고 동은 펄에서 나오지. 애가 질려서. 은은 껌에서 나오고. 이해가 되시죠? 쇠는 국물로 나와요. 국물로. 진짜
녹슬어가지고 국물로 나온다고. 금은 진짜 뽀사시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금을 먹고 내 온몸을 금으로 만들기만 할 수 있으면, 그럼 100% 금이어야 돼.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신성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외단이라 그래서 그걸 단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외단. 이런 거 자꾸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의 환약은 전부 금을 씌우고 있어요. 그게 금단이에요. 금단. 그러니까 우황청심환 뭐 이런 거 좋은 약 먹어봐. 공진단 이런 거 먹어봐. 다 껍질이 금이에요. 다 껍질이 금이야. 그게 금단. 그리고 이제 좀 찌리한 사람이 먹는 건 은단. 금단, 은단. 진짜라니까. 그래서 금을 먹는 게 있다니까. 그게 식용금이에요. 금을 먹는다고. 지금도 먹어. 그리고 피부에다도 가다가 쳐바르고 그 있어요. 금 마사지라고 다다다다다다 두드리는 거 있어. 몰라? 금을 먹으면, 그래서 금처럼 되면 이 외단을 먹고 이걸 소화시켜서 내가 금처럼 되면 나는 금이 안 변하듯이 안 변한대. 호박자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식물은 타면 재가 돼서 다 끝나는데 금은 타도 영구적이래. 몰라. 금 타면 줄어들던데.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금은 천연적으로는 녹이 않습니다. 왕수라는 물질에 녹아, 실제로는. 그런데 왕수는 천연 물질이 아니에요. 인공 물질이야. 그렇게 해서 금을 먹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수도 없이 실험을 했지. 이거 하려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 밥 안 먹는 법, 밥 안 먹고 사는 법을 배웠다. 이거 하려면 기본으로 그걸 배워야 돼. 금을 먹고 나면 이게 밥을 먹으면 나가요. 덩어리가. 그러니까 식용금을 먹으면 그건 너무 얇기 때문에 흡수가 되는데, 몸에 흡수가 되니까 우황청심환 금은 흡수가 되는데, 덩어리를 먹으면 정화조에서 찾아야 돼. 다시 먹어. 다시. 야, 영구적으로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걸 먹고 밥을 안 먹어야 돼. 한 1년 정도. 놓아야 돼. 그래서 이걸 배우려면 밥 안 먹는 법부터 배워야 돼. 밥 안 먹고 사는 것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또 혹해가지고 이런 걸 또 금을 만들어 볼 거라고 또 했잖아요. 이거 정답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될 때 뭐가 들어오냐면 불교에서 불성사상, 원래 열애장이에요. 불성사상이 들어와. 그게 내면에 어떠한 완전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외단에서 내단으로 바뀌어요. 그게 단전호흡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전호흡 연원이 굉장히 오래됐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장자양의 금단도, 한나라 장자양의 금단도, 그리고 체계를 정립하는 거는 사실은 전진교예요. 신도교 계열의 전진도입니다. 전진교. 그래서 그 전진교가 나중에 원나라 때 굉장히 번성을 하거든요. 북경의 백운관이라고, 그게 본관이에요. 나 그 백운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또 전진교 이런 것도 다 또 찾잖아. 중국에, 제가 그런 다 가봤어요. 백운관 가니까, 향이 막 기가 막혀. 향에다가 폭죽을 넣어놨는가 봐. 향이 타오르면서 퍽퍽 터져. 이게 뭐, 야, 이거 굉장히 오만 향이야. 뭐야? 빛이 나, 이렇게. 야, 나 그런 향 처음 봤다. 전진교 생각을 한다고, 그것만 생각나. 왕중양, 왕부, 원래 이름 왕부거든요. 중양이 도호예요, 도호. 양을 거듭했다. 그러니까 신선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양반이 여동빈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팔선 중에 여동빈, 천둥권법을 써서 뭐 이렇게 칼 차고 다니는 애 있어. 그냥 넘어가, 분위기상. 뭐 있어. 그래서 그 전진교에서 이제 뭐 오류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오충하고 유화양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나도 내가 죽으면 이런 쓸데없는 거를 다 어떻게 할까 걱정이에요. 죽기 전에 이런 걸 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다 어떻게 처리할까 참 문제라. 이 오류파 쪽에서 보면 야리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수행법 중에 하나가, 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기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과 정신의 동시에 통하는 아주 야리모리한 개념입니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굉장히 애매해.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걸 믿어. 그리고 인도 사람은 그와 기에 거의 비슷한 게 차크라야. 그러니까 그냥 사기락 하면 사기고, 뭐 이딱 하면 있고, 좀 애매모호해. 그래서 정신과 물질에 다 통하기 때문에 이게 머리만 잘 굴려도 기공이 가능해. 기공이 가능해. 자,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손바닥을 비비는 거예요. 내가 팔이다 생각하고 비벼. 뜨거울 때까지 이렇게 빨리 비비면 뜨거워져. 뜨거워? 그럼 한 1cm 띄워봐요. 한 1, 2cm 이렇게 띄워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해봐요. 그러면 약간 뜨거운 기, 온기가 어디까지 있나 이렇게 한번 해봐요. 눈을 감고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있는지. 그래서 끝부분이 좀 많은 것 같으면 약간 더 벌려보고, 없으면 새로 해. 따뜻한 온기. 이건 밖에서 하면 절대 안 돼요. 밖에 바람 부는 데서 하면 안 돼. 눈을 감고 그걸 느껴봐. 그리고 손끝을 약간 구부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마치 공처럼 하얀, 손바닥에서 하얀 실 같은 게 나와서, 하얀 기운 같은 게 나와서 안에 공처럼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손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그 느낌을 내쉬면서 손바닥에서 하얀 기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잠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한번 이제 약간 맛봤으니까. 더럽게 세게 문대면 뜨거워. 맞지? 그리고 한 조금 뛰면 열기가 느껴져. 인간이면 그래요. 그걸 못 느끼면 의수입니다. 의수야. 이거 내 손이 아닌 거야. 인간이면 느낀다, 이걸. 예, 한 1cm 정도 띄우는 거야. 살짝. 그 다음에 그거를 살살 이렇게 느껴가면서 어디까지 있나, 이렇게 그 테두리를 잡으면서 손가락을 약간 굽혀. 그러니까 공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공처럼. 예? 이해가 돼? 그래서 손바닥에서 내쉴 때마다, 이게 손바닥이에요. 내쉴 때마다 이 장심. 알죠? 손바닥 가운데 이렇게 패인 거 알죠? 예. 안 펴였으면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면 다 패 있어. 여기서 나중에 이 얘기가 장풍으로 가는 거예요. 장풍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장풍은 안 되더라고. 내가 그거 좀 해봤는데 그건 잘 안 돼. 그거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염력 비슷한 게 돼. 자, 여기서 내가 호흡을 내쉴 때 하얀 에너지가 이 미간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타고 이리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농도 같은 게 이렇게 뭉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점점 에너지를 뭉치면 팔이 점점 커져. 이제 이렇게 커질 거야.
이 안에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커져.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렇게. 그걸 느껴져. 손으로만 느껴져. 손으로만 느껴져. 그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싸게 비벼. 뜨거워지면 한 1cm 벌리고 살살 하는 거예요. 살살. 손을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느낌을 보면 돼요. 하얀 약간 불덩이 같이 따뜻한 게 만져지면 정상입니다. 더 하얗게 쭉 넣으면 이 손이 더 벌어질 거예요. 안으로 뭉치면, 손을 이렇게 안으로 뭉치면 얘가 탱탱볼 같이 밀어낸다니까요. 미간으로부터 하얀 기운이 쫙 나와가지고 손에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느껴야 돼요. 따뜻한 게 어느 정도까지 오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면 꽉 눌러가지고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셔. 아직 살아있어. 자기장 같은 느낌이 나요. 약간 따뜻하고 자기장 같은 느낌. 자, 그만해보세요. 그 느낌, 나 전혀 없다. 아니, 한두 번 해본 거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손바닥이 있으면 여기서 이거 기운이 나와서 이렇게 회돌이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더 찌트게 압축시키고 또 벌려서 조금 더 키운 뒤에 또 눌러서 압축시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흰빛으로 나요. 흰빛으로 나. 흰빛으로 나. 이것도 정신 집중하는 명상법의 한 가지예요. 명상법의 한 가지예요.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기술을 배워서 이거를 굉장히 작게 만들면 이걸 쇠구슬 같이 이렇게 만들면 밝은 빛이 나거든요. 그런 거를 구름 같은 데 넣잖아. 그럼 구름이 갈라져. 굉장히 야리하지? 굉장히 야리하지?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걸 했어요. 나도 참, 나도 별짓을 다 했어. 그 내가 고등학교 때 유명 인사였었어.
그때 유명히 살았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실제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넣을 수 있으면 이게 상대를 치료해 줄 때도 돼. 그리고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구슬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안에서도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 느껴져. 보이는 건 아니고 느껴져. 에? 그럼 침 맞아.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지금 이런 거는 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기하고 관련된 건데 단순히 그냥 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정신적인 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그냥 돌릴 수 있어요. 아니, 소주천 이런 거하고 또 약간 달라요. 소주천 이런 거하고 약간 또 달라. 그거는 호흡 가지고 또 하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생각만 가지고, 그러니까 상단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 센터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의 전체 센터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단전호흡이나 이런 데서 쓸 때는 하단전, 배꼽 밑에. 왜 배꼽 밑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단 중심에서 내단 중심으로 바뀌는데 내단의 센터를 왜 배꼽 밑에 놓냐면 중국 사람들은 창자로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뇌가 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상을 보면 간다라 불상이나 이런 데서는 사리를 어디다 넣냐면요.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에 이게 정수리 이렇게 6개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위를 뚫어서 천공을 하고 여기다 사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복장이라고 합니다. 불상도 복장으로 하는 거야. 머리에 채우는 게 아니고 배에다 채운다니까. 그래서 창자를 씻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대. 개구라야. 근데 사실은 개구라야. 그래서 중국의 요제이지나 이런 책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배가 터질까봐 배를 묶고 다닌다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유 공부를 많이 했더니 막 대가리가 터질 것 같아. 이 얘기가 배가 터진다로 나와. 그래서 신선도를 보면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이 영감들이 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양기가 많으니까 위로 기운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대머리가 돼. 그래서 신선의 특징이 뭐냐면 대머리에 배불뚝이야. 그래서 내가 저런 몸으로 안 죽고 살아도 저게 행복일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 신선도 봐봐. 제 말이 딱 맞아요. 제 말이 딱 맞아. 그게 양기가 충만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대머리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거짓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야. 못 알아들었으면 됐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흘러다니는 얘기가 있어. 그게 양기가 치성하면 대가리가 배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탈모랑 뭔 관계가 있노?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옛날 사람은. 그리고 저 불도직 얘기나 이런 데 보면 장을 창자에서 꺼내서 씻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머리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생각이 달라. 근데 굴한지 어떻게 아느냐? 창자를 요즘 잘라내고도 아무 기억을 안 잃더라고. 아니 이게 여기 암 걸렸어요. 그러면 자르거든요. 네. 자르고 얼마 지나면 이게 또 이렇게 차잖아요. 늘어나잖아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로 생각하는 건 아닌갑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뇌로 생각해도 재밌어요. 뇌로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뇌과학이 되는 건데 뇌로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에요. 뇌가 없잖아. 귀신은 뇌가 없잖아. 근데 귀신이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면 귀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귀신이 생각할 수 있다면 뇌는 아닌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뇌를 갖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치매 걸려서 죽으면 계속 치매인데?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게 생각할 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주면 제가 또 거기에 또 맞는 적절한 것들이 또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다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법이나 기공이나 실제로는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에 투자해야 돼요. 육체에 투자하면 예전에 저기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담난이 중국 정토교의 어떻게 보면 시원적 인물인데, 그러니까는 해원, 담난, 그 다음에 도작, 선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담난이라는 사람이 신선수를 배우려고 했어요. 유진남북조 시대 얘기예요. 그런데 신선수를 배우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리유지한테 정토 극락에 가서 사는 걸 이제 사람이 전공을 바꿔요. 바꾸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에 아무리 투자해도 육체가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겠냐? 라는 생각 때문에 영원히 갈 때 투자를 해야 되지, 한시적인데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신에 투자하는 게 맞지, 육체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최고다. 놓고 가는데 투자하는 거는 바보다. 언젠가는 놓고 가요. 그러니까 자식도 놓고 가고 육체도 놓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아니, 그 얘기 아니야. 투자를 안배를 하라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투자는 해야 되지만 여기에 몰빵을 하거나 여기에 전체적으로 하면 죽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노예 고통. 잃어가잖아요. 아무리 투자를 해도 덜 늙을 수는 있어도 안 늙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출 수만 있는 거지. 그래서 신선이 저는 구라라고 생각한 게, 제가 이걸 또 오랫동안 또 연구를 했거든요. 신선이 구란 게 영생한데 근데 영생이 옳은 건지를 내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배불뚝이에다가 영감에다가 머리 벗겨진 상황에서 바둑만도 수만 년 동안, 야, 그거 지옥 아니야?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게, 미안한 얘기인데, 지구도 언젠가는 끝난다. 지구 언젠가는 끝나. 시간이 길 뿐이지 지구도 끝나. 언제 끝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태양이 끝날 때, 태양이 식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이 이만하면 여기 수, 금, 지 뭐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게, 태양이 훨씬 크겠지? 점점점으로 돼 있잖아요. 태양이 식을 때 이게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지구까지 다 먹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올라. 뭐 백색 외성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부풀어 올라. 그리고 이제 뻥 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나도 몰라. 그렇게 나와. 과학자들이 그렇대. 근데 그 범위가 애가 부풀어 오를 때 지구 공전 궤도보다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구는 그냥 골로 가는 거요. 그때 신선은 어디 가겠냐고. 바둑판 다 불난다니까. 방법이 없어. 그리고 태양 꺼지면 바둑을 못 둬요. 스마트폰 후레쉬 기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둑 둬야 되는데, 야, 그거 눈 침침해서 어떻게 두겠어. 그래서 이게 올해는 가도, 그러니까는 그 불교에도 그게 있어요. 불교에도, 인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인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안 죽을 수는 없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돈 있고 이러면 훨씬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조건이 좋아지니까, 영양 상태도 좋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다 전 국민이 오래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영생에 대한 거를 현실에서 이룰 수 있으면 저는 도교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해. 네, 왜냐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젊게 오래 갈 수 있다면,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뭔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든 가족이든 내 몸이든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게 맞아. 단 여기에 올인을 하면 죽을 때 원기가 됩니다. 귀신 얘기 해줄까요? 원기가 되는 저 자식에게 들러붙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어린 자식 놔두고 죽을 때 눈을 못 감아요. 그래서 걔를 죽은 뒤에도 자꾸 쓰다듬고 있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무슨 일로 벌어지냐면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모든 인간들에게는 자기 바코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혼이 들어갈 수 없어. 근데 가족끼리나 자식하고 부모 관계는 코드 번호가 거의 비슷해요. 마치 주민등록번호 생각하시면 돼. 비슷하다. 주민등록번호 비슷하다. 아니, 맞잖아요. 뒷자리 보세요. 가족이면 비슷하다니까. 형제간에 다 비슷하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코드 번호가 비슷해. 그래서 걔가 이렇게 약간 멍 때리거나 얼빙하면 이게 가까운 놈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안 됐어서 그걸 쓰다듬고 있는 거야. 내 자식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근데 문제는 얘가 음기기 때문에, 죽은 귀신이라서 음기기 때문에 그 옆에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보낼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게 또 신기하거든. 이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 보낼 때 이 귀신은 진짜 보내기가 쉬워요. 너는 죽었고 네 자식에게 네가 그렇게 존재하는 게 부담이 돼 라는 것만 각인시켜주면 얘는 갑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있는다라고 생각하거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게 이게 네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어 라는 것만 인지시켜주면 얘는 100% 갑니다. 몰라,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그냥 아무튼 얘한테서 떨어지려고 해. 그게 부모 마음이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착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씩,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고 분산 배치를 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죽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업밖에 없다. 너의 행위의 누적, 마일리지라는 얘기지. 마일리지만 너를 따라간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다, 그 얘기 제가 해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명상은 하루에 짧게 해야 돼요. 짧게 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돼. 초반에는 그게 엄청 중요해요. 재밌다. 길게 하면 안 돼. 길게 해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분, 10분 뭐 이 정도로 짧게 하되, 이건 재밌는 거야, 이건 필요한 거야, 계속 나를 설득시켜야 돼. 개 교육시키듯이. 개 교육 시켜보신 분 알 거야. 개 앉아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앉으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앉으면 먹이 하나를 줘. 또 앉으면 먹이 하나를 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개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자기 관리하는 법을 못 배워서 에너지를 제대로 못 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어렸을 때 만났으면 여러분이 지금 다 대박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어렸을 때 만났으면 저는 더 어렵겠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놓고 갈 수 있는 것과 가지고 다닐 거를 안배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놓고 가는 거는 쓸모없는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8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다. 단 거기에 몰빵하면 거기에 매몰된다. 그래서 나에게 항구적으로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명상은 2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명상에 2가지가 있다. 성공하는 명상. 그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제가
중3 때부터 연구한 게 사실은 저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딴 놈을 잡는다. 딴 놈 잡는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확한 결과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명상해도 머리 안 좋아져요. 머리 안 좋아져. 창의력은 엄청나게 높아져요. 명상하면 창의력 엄청나게 높아져요. 머리에 안 좋아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을 써도 기억력이 좋아지진 않더라고. 내가 무진장 노력했거든? 안 돼. 그래서 나만 안 되는가 싶어서 보니까 부처님 제자도 안 돼. 아라한이 돼도 안 되는 놈은 안 돼. 그게 주리반특이에요. 주리반특이 아라한 되기 전에 반개송을 외웠고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반개송을 외워. 네, 안 돼. 그러니까 명상은 행복과 관련되는 거고 창의력하고 관련된 건 100%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는 게 지금은 4차 산업시대가 일반화되고 만약에 초연결 그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게 활성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외우는 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SNS 시대가 되면서 지금 벌써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외우는 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남방불교에서 저 삼장법사가 저 경일론 3장을 다 외운다는 거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짓입니다. 저거. 그거 다 넣어야 아마 한 10메가, 20메가면 될걸? 그걸 가지고 평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 쓸모없어. 앞으로는 경전 같은 거 찾을 때 그냥 인공지능이 찾아줄 거예요. 자, 이거와 관련된 경전? 이러면 경전을 쏙 찾아줘.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창의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삼장법사는 다 대체됩니다. 뭐에? 컴퓨터에 다 대체돼요. 컴퓨터에 다 대체돼요.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재설정을 하고 설득력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창의력이거든요. 그거는 명상하는 놈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뭐 직업이 사라지네 어쩌네 다 해도 이게 명상하는 놈은 살아남아. 그러니까 명상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는 성공을 하고 저는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불교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저는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좋고 죽은 뒤에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양보해서 무엇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적금 넣듯이 제가 기독교나 저렇게 유신론조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일단 적금부터 내고 죽은 뒤에 타라는 거잖아요. 죽은 뒤에 못하면 어떡할래? 못하면 어떡할래? 근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도 행복하고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그 상황에서 연장선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성공한 놈이 나중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건 행복에 대한 추구,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한 추구는 인간이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한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왜 뭐 직장을 다녀보고 그 다음에 뭘 해보고 뭐 자식한테도 후원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게 뭐냐면 행복 추구예요. 그냥 공통점을 쭉 뽑아보면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행복한 거니까. 그리고 명상은 그 본질에 대한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반개, 외부적인 것들을 손대는 거라면 이거는 본질에 대해 손을 대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지금 시대에는 배워야 돼요. 왜?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으면 다 나중에 독거노인이 될 겁니다. 제가 저주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옥 안에 살아 있어도 서로 독거노인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자기를 조절해서 행복 코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너무너무 불행하게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것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어휴 시간이 많이 지났네. 한 30분 지났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없어. 오늘 끝이야 끝. 다음 시간에 없어. 아쉬운 척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